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또 금요일입니다.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위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기가 막히죠. 아, 뭐가 기가 막혀요? 아주 잘 지냈다는 아주 잘 지내셨다는 네. 얘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가 막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또 이제 위원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아니, 뭐 위원님 머리 기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시겠죠? 아니 바쁘니까 네. 미용실도 예약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못 가게 되더라고요. 음. 주말엔 또 귀찮아서 안 가고.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이러고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길러보세요, 위원님 한번. 글쎄. 노래라도 잘하면 락커처럼 뭐 네. 머리나 기를까 하는데 그런 소질은 전혀 없고. 아, 그래요. 노래 네. 잘 못하시는 보네요. 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네. 못하신다고. 그래서 애국가도 따라서 안 부르죠. 아, 그래요? 입모양만 뻥긋뻥긋?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위원님 머리 느낌이 있어요. 오마이갓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 이제 경북고가 청룡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승엽 선수가 있을 때 우승하고 그 이후에 또 처음으로 우승을 한 거라고 하던데, 물금고의 돌풍도 아쉬워요. 또 최강하나 다롱의 안녕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경북고, 야, 진짜 전통의 강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든 야구 선수들이 경북고랑 경기를 하면은 조금 이렇게 지리는 막 그런 분위기에 압도당하는데. 예전에 네. 우리 저기 학교 다닐 때는 경북고 하면 좀 선망의 대상 그런 팀이죠. 아, 그렇죠. 뭐 경북고 저 기억나는 선수들만 해도 뭐 배영수 선수 있고, 뭐 김상수 선수도 네. 경북고고, 뭐 이제 이승엽 선수 대표적으로 또 경북고였던 것 같고. 나는 원주고등학교인데 경북고등학교 뭐 이런 팀들이나 막 경기하는 거 보고 네. 선배들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 같은 아, 그런 느낌?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이제 강원도에서 이제 나오셨잖아요. 이게 강원도에 야구팀이 있는 그 학교가 뭐 강릉고 정도? 뭐 이렇게 좀 많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4개 정도는 있어요. 3-4개. 지금 뭐 설악, 강원 그리고 강릉, 원주 이렇게 4개 있죠. 네네네. 근데 강릉이 워낙 잘해서 강릉고가 또 잘한다는 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잠실 대전이네요. 뭐 LG 화이팅이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뭐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또 주제들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어제 이제 인스타그램 자신의 SNS에 또 이제 수술 끝나고 이 모습을 올려줬죠. 수술 잘 끝냈습니다. 많은 걱정 응원해주신 우리 히어로즈 팬분들과 많은 팬분들께 감사합니다. 빠르게 회복해서 꼭 그라운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했는데 그라운드에서 다시 뵙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좀 액땜했다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 시즌에 조금 그 이정우 선수가 부침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가기 위해서 조금 미리 뭐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키움 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정우 선수가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와서 시즌 막판이라도 좀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재활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정우 선수의 복귀 시점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백호 선수가 또다시 1군에서 좀 제거됐는데 그 이유가 멘탈 회복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백호 선수가 1군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도 엄청 홀쭉해진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참 마음고생이 심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멘탈 문제로 이제 1군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선수가 경기에 뛰는 건 뭐 부담스러워한다던가 아니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야구 안 되면 다 그래요. 아. 살 빠지고 고민하고 그런데 멘탈보다는 나는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신 있게 해라. 자신 있게 해라. 예, 자신감이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실력이 있고 그리고 야구가 잘 돼야 자신감 생기지. 네. 감독이 아무리 와서 야 자신 있게 특히나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자신 있게 만들어주고 자신 있게. 그러니까 네. 뭐 경기가 잘 돼야지 자신이 생기지. 네, 네. 강백호 선수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멘탈이 흔들린다는데 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타격 자세 네네. 그거 한번 잘 뜯어봐야 돼요. 나 아까 저기 좀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네네. 누워가지고 이제 강백호 선수 그 어릴 때부터 치는 거 좀 쭉 봤거든요. 네. 근데 조금 많이 변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자신 생기고 그리고 한 번 정도 외도를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폼에서 살짝 변함을 줘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멀리 그리고 많이 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한번 외도를 하는데 그 스윙이 늘어졌다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 스윙이 늘어지거든요. 아. 약간 이제 팔이 펴지는 그런 스윙이 나와요 한 번씩. 네네네. 근데 그런 스윙을 하면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는데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지금 강백호 선수 잘할 거고 그 팀에서도 분석 잘 하겠죠. 그래서 조금 변함이 있는 팔스윙에서 변함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좀 많이 조금 살짝 손보면 예전 스윙으로 돌아간다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없던 걸 찾는 게 아니라 있던 거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하던 거를 네. 또 되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네. 변화한 거와 예전에 했던 거 그 차이점을 찾으면은
뭐 일주일 아니면 다시 또 자기 폼 돌아와요. 아 원래 또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바꾸는 거는 오래 가는데 네. 원래 거 찾는 건 일주일이면 돼요. 그래 예전에 그 이정우 선수도 그랬잖아요. 이제 겨울 때 이제 새로운 타격 폼 뭐 장착하는데 적응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는데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나 편한 폼으로 치자 이런 생각 가지고서 타석에 들어섰더니까 이거 나 예전 폼이네 이랬다고 네. 하잖아요. 이게 그 보통 잘못되는 부분이 허리 회전. 근데 허리는 사람 몸에서 따로 돌아가지 않아요. 다 같이 돌아가거든. 허리 회전하면 안 되고 몸통이. 네. 네. 뭐 다리 그 하체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다 필요 없고 팔스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팔스윙. 팔스윙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부터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금방 찾을 거예요 아마. 아 맞습니다. 어쨌든 진짜 폼 바꾸는 건 정말 신중해야 할 듯. 뭐 H님 말씀하셨고 맥콜러버니 뭐 최원재 타격 코치가 망친 이정우를 빨리 풀었어요 하셨는데 최원재 코치랑 같이 훈련했던 게 이정우 선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김하성 선수도 같이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김하성 선수는 결국에는 그 바꾼 타격 폼 덕분에 또 강속구 잘 공략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선수들마다도 좀 다른 것 같아요. 타격 폼 변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걸 바꾸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약간의 이제 스윙 그 메커니즘을 살짝 바꾼 것보다 네. 이정우 선수는 그 손의 높이를 바꿨잖아요. 바꿨죠. 네. 그러니까 스윙 궤적이 바뀌어 버리니까 좀 안 좋았던 거고 바꾸는 그런 그 포인트가 포인트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코칭이 사람마다 케바케라는 거죠. 또 세라핌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뭐 시작과 함께 400분 넘게 또 벌써 시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채팅창 옆에 틀어놓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또 꽤나 계셔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려야지 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잊지 않고 눌러주시는 것 근데 어제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저께 왜요? 오늘 저기 되게 저조해서 아니 출발이니까 지금 뭐 시작한 지 7분 됐는데요 뭐 어제 무슨 일 있었는데 별로 없었거든요. 네, 별로 없었습니다. 네. 분이 비가 많이 왔었나? 내심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아이 괜찮습니다.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우여곡절 끝에 KT전 또 승리를 거두면서 5연패 탈출했고요. 선두 수성했습니다. 28년 만에 50승에 또 선착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 반등의 계기를 또 잡아서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최정 선수도 8년 연속 20홈런 역대 세 번째 기록을 또 쓰게 됐습니다. 브런치에 무슨 일 있었나? 아 진짜 웃겨. 그리고 오타니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에인절스가 디트로이트와의 그 더블헤더 경기에서 1차전에는 오타니 선수가 선발 투수로 등판해서 완봉승 거뒀고 2차전에서는 또 타자로 나와가지고 멀티 홈런 또 때려냈습니다. 뭐 당연히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의 기록입니다. 더블헤더 1경기에서 완봉승, 2경기에서 멀티 홈런. 요건 이제 메이저리그 최초 기록인데 야 진짜 최근 오타니 선수 하는 거 보면 야구의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이 시즌 내내 지금 홈런 1위 뭐 근데 탈삼진은 뭐 순위권이고 뭐 평균 자책점은 최근에도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오늘 완봉으로 통해서 투수로서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잡은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어제 고생 많았네. 말이 많았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 새벽. 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뭐 두 경기 하기도 힘든데 하나는 투수 하나는 타자. 근데 뭐 사실 둘 다 잘했으니까. 네. 못했으면 고생 안 했는데. 그쵸. 근데 그런 거예요. 일단은 시대적 조건이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어릴 때 잘 배웠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엄청났고 네. 삼박자가 잘 갖춰진 거죠. 우리나라도 뭐 오타니 선수 못지않은 그런 피지컬 많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노력 부족 그리고 어릴 때 장래성을 안 본 그런 지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던 선수는 많은데 오타니 선수는 그 삼박자가 잘 갖춰졌어요. 뭐 하나 더 보탠다면 인성도 괜찮고. 그니까요. 네. 네. 진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뭐 네.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안쌤, 우리나라에서도 오타니와 같은 선수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 어찌 생각하시는지 하셨는데 저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오타니라는 선수는 야구 역사 100년에서 없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었으니까 뭐 나올 수도 있겠지. 전 세계에서도 이게 없었던 선수가 또 이제 좀 근데 나와가지고. 좀 선수를 다양하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닌데 네. 좀 일선의 지도자들은 이 선수가 좋은 제목이라면 한 가지의 그 몰아붙여서 성적을 내야 되니까 그쵸? 어쩔 수 없는데 이 선수에게 좀 다양한 그런
포지션을 주면 좋거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되면은 한 가지 고를 수가 있고 사실 뭐 투수만 한다고 어깨 다치면은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 그 투수 출신들 타격하라 그러면 되게 저기 야구 처음 하는 사람처럼 타격하는 선수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현실상 쉽진 않죠.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아마추어 시절까지는 팀에서 에이스는 투수도 하고 사실 타자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 레벨까지 올라와서도 이제 통하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좀 잘하는 선수는 네. 또 잘 못 건드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선수도 그 자기를 또 손보는 거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지 않고. 아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그걸 좀 깨야 되는데 깨기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플러터님이 오타니 같은 선수가 나올지는 의문이지만 오타니를 보고 자란 선수 중에 저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듯 하셨는데 저 말은 이제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때 지금 이 투타 겸업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 다 오타니를 보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건데 그런 선수들의 꿈을 이제 지도자들이 야 네가 오타니야? 이러면서 이제 꺾는 일은 좀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허용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주말리그에서는 허용이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주말리그에서는 난 주말리그에서 경기가 많을 줄 알았더니 많지 않다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경기 수가 너무 적다고. 아무튼 뭐 행정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죠. 그쵸. 뭐 사람 몸 하나로 투수와 타자를 프로까지 가서 30 될 때까지 한다는 게 세계적으로 말이 안 된다. 리우님께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162경기잖아요. 메이저리그는 이 162경기 이 대장정을 두 개를 똑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두 배로 힘들 거 아닙니까? 사실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그럼 훈련도 어쨌든 뭐 투수 쪽으로 조금 더 치중되어 가지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게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잔대요. 그러니까 자는 게 재능이다. 그렇게 푹 깊게 자는 것도 재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딴 거 안 하면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예. 근데 사람이 또 어떻게 또 야구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죠? 아니 돈 많이 벌면 야구만 할 수 있어요. 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운동이라는 게 투수하고 야수하고 조금 다른데 그래도 보통의 연습은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투수 연습 이만큼 하고 타격 연습 이만큼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인 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네. 메이저리그 지금 드래프트에 지망하는 지망생들 중에 이 투타 겸업 신청자가 요즘 적지 않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뭐 1라운드에도 이 투타 겸업하는 선수들 뽑힌 선수도 꽤나 있고 이 계속 오타니 선수를 또 보고 잘하는 선수 그리고 지금 올해 1라운드 1픽 이 스킨스 선수라고 있고 폴 스킨스 선수라고 있거든요. 요 선수도 투타 겸업 했었던 선수예요. 근데 프로에 와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타니의 또 열렬한 팬이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뭐 엄청 많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도를 할 거면은 네. 타격은 왼손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 쉽지 않아요. 왜요? 왜요? 이제 야구 해보니까 왼손이 그 타석에서 투수의 공을 상대할 때 조금 이렇게 그 다양하게 그 대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왼손이 훨씬 낫고 그리고 왼손 메커니즘상 만약에 오른손 타자가 3루 쪽으로 뛴다면은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을 가질 수 있는데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네, 좌타자는 1루 쪽으로 좀 더 가까우니까 치고 바로 또 뭐 그런 달리시잖아요, 것도 그죠? 있지만 네. 메커니즘상 그 우리가 막 벽을 만들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훨씬 더 잘 만들어져요. 왼손 타자가 잘 네. 만들어진다. 그래. 그리고 이제 투타 겸업을 하려면 일단 저는 타격 재능이 좀 더 뛰어나야 된다 생각을 해요. 타자는 맨날 경기에 나오잖아요. 근데 네. 투수는 닷새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뭐 나흘에 한번 이제 쉬었다가 이제 나오는 근데 거니까. 좀 이렇게 잘해야 돼요. 어설프게 해서는 경험 못해요. 하나만 하라는 소리가 또 나오잖아. 예전에 2020년까지는 오타니 선수도 하나만 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만약에 그때 그냥 에이 저 그냥 하나만 할래요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이런 근데 투수가 역사적인 워낙 잘하니까 나 네. 그러면 안 해. 이러면 어떻게? 타자 안 해. 이러면 안 돼. 너 타자를 더 잘하잖아. 투수도 안 해. 뭐 이러면 어떻게? 그쵸,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에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위에 뭐였지? 패디 한우진 언제 얘기하실 건가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오프닝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주제들 또
말씀을 좀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원래 하겠습니다. 실력이 깡패야. 그럼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이제 안우진 선수와 이 NC의 또 패디 선수 올 시즌 최고 투수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안우진 선수, 패디 선수 정말 눈부신 호투 펼쳐줬는데요. 안우진 선수는 한화전에서 8이닝 동안 10K 무실점으로 완벽 투 펼쳐줬고요. 데뷔 첫 완봉 도전까지도 한번 바라봤습니다만 일단 다음 기회로 또 미뤄두게 됐습니다. 패디 선수도 기아전에서 7이닝 동안 4K 무실점으로 완벽 투 양현종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두게 됐죠. 안우진과 패디 시즌 성적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두 선수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이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디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상으로 잠시 빠져 있었던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닝에 있어서는 다소 안우진 선수에 뒤져 있지만 뭐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아니 뭐 세뷰 지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두 선수가 정말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만쌤께서 보시기에는 두 투수 중에 올 시즌에 어떤 선수가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누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진짜 둘 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뭐 저는 투수를 평가할 때 승수와 승패는 그렇게 크게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네. 평균 자책점하고 그리고 그 이닝당 출루율 이런 거 보거든요. 근데 두 선수 모두 지금 평균 자책점이 이 정도면은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안우진이라는 선수의 그 빠른 공 그리고 패디 선수의 그 변화구 이런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둘이 섞어놓으면 기가 야, 막히겠지만 둘이 섞어놓으면 뭐 메이저리그 당장 갖다 놔도 되죠. 네. 아무튼 이 선수들이 누가 더 낫다 그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 패디 선수가 14승 2패고 안우진 선수가 7승 6패인데 네. 그 승이나 패 같은 경우에는 야수들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팀 분위기도 같이 따라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저는 평균 자책점인데 두 선수 모두 뭐 1.74, 2.31 이 정도면은 평가하기 어렵고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잘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 평균 자책점을 놓고 다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예. 안우진 선수 기록을 보고 나서 저는 좀 약간 놀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자책점이 2.31인데 어떻게 6패나 했을까? 이게 사실은 지금 키움 히어로즈의 타선 좀 이제 득점력이 빈곤한 걸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안우진 선수가 득점 지원을 또 못 받았다는 거고 이 패디 선수가 14승 2패 평균 자책점 1.74 1점대 평균 자책점 사실은 국내 프로야구 이제 현대야구잖아요. 현대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1점대로 시즌 마무리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네. 네. 이거 시즌 끝까지 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1점대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음. 그리고 또 안우진 선수는 1점대로 내려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끝났을 때 볼넷 있잖아요. 네. 또 볼넷 개수를 한번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안우진 선수가 약 한 15이닝 정도 좀 더 던진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볼넷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투수에게는 큰 매력이거든요. 삼진하고 볼넷.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패디가 작년에 네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었을 때는 조금 애매한 선수였는데 KBO 오니까 또 완전히 또 폭격을 하고 있다. 이런 선수들이 또 종종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에서는 5선발로 다소 좀 애매했던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 오면은 그 모든 툴이 다 리그 최상위급 이렇게 돼서 또 폭격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차이가 막 엄청나게 하늘과 땅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9명을 상대할 때는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디 선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 선수하고 차이가 없지만 9명을 다 상대하다 보면은 엄청난 차이점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공 하나 더 던져야 되고 변화구 더 신경 써야 되고 제구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변화구 그 하나로 완전히 평정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다른 점이에요. 헛스윙할 게 메이저리그에서는 파울이 되고 또 타자가 참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투수에게는 굉장히 크게 맞습니다. 네. 좌우하죠. 플로터님 지금까지 패디 이상으로 잘 던졌던 외국인 투수가 기억나질 않네요. 압도적인 느낌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야디오몰리나님 안우진은 올 시즌에 본인이 길게 던져야 하는 상황을 잘 알고 완급 조절도 또 노련하게 하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또 발전한 부분 역시 좀 이닝 소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안우진 선수 물론 지난해에도 정말 잘 던져줬지만 뭐 골드글러브도 수상을 했고요. 올 시즌에 조금 더 좋아진 모습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의원님. 제구죠. 주자 없을 때 그 득점권이 없을 때 네. 변하고 살살 던지면서 카운트 잡고 그리고 나중에 그 결정권 하나 던지고 이게 제구가 없으면은 완급 조절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
아, 근데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제구가 생긴 거예요. 그 완급 조절을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제구가 생기니까 완급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급 조절 못하는 선수가 완급 조절 좀 하라는데 할 수 없는 게 제구가 안 돼서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못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이게 저도 예전에 류현진 선수 한국 있을 때 기억나는 게 이제 완급 조절. 하위 타선을 상대할 때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 구속도 평소보다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아웃카트 쉽게 잡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심 타선 상대할 때는 150km 빡빡 던지고 이러니까 상대 타자들이 정말 공략하기 어려웠던 생각이 좀 나거든요. 그러면서 막 8이닝, 9이닝 이렇게 가버리니까. 중심 타선 있을 때도 빡빡 안 던졌어요. 아, 그래요? 주자 없으면. 주자 없을 때는 주자 맞네, 있으면 빡빡 맞네. 던지는데 주자 없으면은 중심 타선도 그렇게 빡빡 안 던졌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안우진 선수 그때 뭐 류현진 선수의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 향기가 살짝은 좀 나고 있다라는 거 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페디 선수도 지금 이렇게 올 시즌에 너무 KBO 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시즌 끝나고 이제 해외 진출 다시 재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본에서도 벌써 스카우트들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다시 뭐 선수 본인은 메이저리그로 도전하는 거 뭐 원하고 있는 것도 같고 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시즌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우리 KBO 리그에 와서 잘해서 좀 다른 리그도 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잘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많은 선수들이 KBO 리그를 유심히 보거든요. KBO 리그가 그 메이저리그보다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네. 여기 와서 배워가는 게 있어요. 배워가는 게 있고 야구가 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그 바람직하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뭐 안우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이 안우진 선수도 어쨌든 또 이제 군 문제, 이 병역 네. 문제를 또 해결을 일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판다움님 안녕하세요. 상현 안쌤님. 최근 에릭 프레디, 안우진, 플로코 등등으로 스위퍼가 KBO에도 전파가 된 것 같은데 이것도 한동안 발사각 바람처럼 유행으로 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변형 슬라이더잖아요. 약간 슬러브처럼 과거에 이제 뭐 박찬호 선수 있을 때 슬러브처럼 이 스위퍼라는 이 슬라이더의 변형, 그러니까 슬라이더는 그래도 어쨌든 좀 이렇게 종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스위퍼는 이렇게 횡으로 좀 휘잉 벗어나가는 요런 이제 변형 슬라이더를 요즘에 좀 많이 메이저리그에서는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자꾸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던 공이에요. 그러니까 안 던진 공은 아닙니다. 스위퍼는 한용덕 감독님하고 선동열 예전에요. 감독이 예전에 벌써 했어요. 그쵸. 근데 그 각이 굉장히 컸는데 그때 말을 안 만들어냈으니까 그쵸. 스위퍼가 없었던 거고 예전에 했었거든요. 따로 이제 분류를 한 네. 것일 뿐이긴 합니다, 지금. 네. 근데 발사각도 그렇고 그 스위퍼도 그렇고 던지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만들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 변화구의 각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목을 비튼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슬라이더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팔꿈치를 다쳐요. 그래서 많이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마도 스위퍼 던지다가 팔꿈치 다치는 선수가 생기기 나면은 또 그 부분에서 또 이제 그 포크볼처럼 좀 배제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텐데 아무래도 저는 뭐 지금 당분간은 뭐 유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글쎄요 저것도 이제 대처하는 선수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부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배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원래 있는 거를 굳이 뺄 필요는 없죠. 그럼요. 근데 네. 굳이 저 그 변화구를 배우겠다고 잘못하면은 팔꿈치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저는 이만큼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옛날에는 스위퍼도 슬라이더 범주로 같이 보고 들어갔다는 거구나. 세라핌 맞습니다. 이게 분류가 된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었고 지금 그냥 던지는 방식의 문제 아닌가? 새로운 구종은 아니라고 봤는데 처음부터 플로터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한 몇 년 전쯤에 메이저리그에서 너클 커브 유행이 엄청나게 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커브가 사실은 이제 잘만 던지면 굉장히 좋은 구종인 게 사실 이제 점대 면으로 만나는 구종이라고 하잖아요. 공이 이렇게 휙 해서 떨어지는 거 요거 정확하게 탁 맞춰야지만 이게 이 안타가 되니까. 근데 이게 잘 널리 퍼지지 않았었던 이유가 너클 커브는 던지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구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이 스위퍼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만 살짝 이제 바꿔주면은 확실히 좀 익히는데 다른 구종에 비해서는 좀 쉬운 편이라고는 해요. 커브가 사실 그립만 잘 잡고 손을 놓으면은 돼요. 놓으면은 커브가 돼요. 그런데 너클 커브가 왜 됐냐면은 그냥 놓기만 하면 회전이 약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회전이
커브라고 해서 느린 공이라고 해서 그쵸. 떨어질 때 느리면 안 되거든요. 떨어질 때 빨라야 돼요. 빨라야 빨리 되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그 너클 커브를 던지면은 회전이 살아 있어요, 계속. 그래서 끝에서 슝 이렇게 네, 들어가잖아요. 같은 그죠? 스피드라도 너클 커브를 던지면 회전이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너클 커브를 어렵더라도 던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또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키시 선수가 예전에 스위퍼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의견을 또 밝혔었던 게 이 스위퍼라는 게 메이저리그는 이제 어퍼 스윙을 이제 이 트렌드로 하잖아요. 이제 아래에서 이제 퍼올리는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니까 그 퍼올리는 스윙 궤적이랑 비껴나가게 이렇게 스위퍼로 이렇게 이 횡으로 던지는 이걸 많이 던지니까 이게 통했던 건데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은 아직까지 뭐 어퍼 스윙보다 레벨 스윙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나가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스위퍼가 과연 그렇게 효과적일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을 또 내기는 했었거든요. 요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스윙 궤적은 어퍼 스윙 잘못하면은 뭐 스위퍼가 아니라 빠른 볼 던져도 못 쳐요. 하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컷 패스볼, 슬라이더, 각이 작은 슬라이더. 이름 만들려면 다 만들어져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커터, 네. 뭐 스위퍼, 슬라이더 다 네네. 비슷한 계열이긴 하거든요. 네. 네. 커터 같은 경우는 빠른 볼 노리다가 나가도 살짝 걸리긴 해요. 헛스윙이 아니라 걸리거든. 끝에서 살짝 네, 이렇게 그래서 휘는 이제 거니까. 범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스위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스윙이 안 닿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근데 헛스윙을 그 대신 스위퍼라고 해서 공이 느리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아 맞아. 공이 빨라야 기본적으로. 돼요. 예, 네. 공이 빨라야 돼요. 스위퍼도 빨리 멀리 그리고 빠르게 멀리 벗어나야지 헛스윙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느린 커브보다 치기 쉬운 공이 돼버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또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내가 사석에서 얘기하면 네. 이 시나브로라는 분이 올린 것처럼 네. 그냥 슬라이더임. 그치. 슬라이더에 또 이제 변형 슬라이더일 이렇게 뿐이니까.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방송이라 그렇게 얘기.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안우진 선수와 페디 선수가 또 시즌 도전 기록도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시즌 성적 페이스 보니까 안우진 선수는 229탈 3진 페이스고 이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200K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페디 선수는 지금 뭐 24승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냥 페이스로 봤을 때 20승과 1점대 평균 자책점. 최근 마지막으로 1점대와 20승을 달성한 투수는 97년의 쌍방울 김현욱 선수의 20승 1.88인데 김현욱 선수는 뭐 사실 선발 투수는 아니었잖아요. 선발 네. 투수에 버금가는 이닝을 이제 소화하기는 했지만 선발 투수 또 아니었기 때문에 순수 선발 투수로서 20승에 1점대 평균 자책점 진짜 희귀한 기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팀의 특성상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뭐 중간 투수가 그렇게 성적을 낼 수는 없었고 또 김성훈 감독이 계신 그런 쌍방울이란 팀이었기 때문에 가능도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승패에 그 관련된 위치에 투수를 갖다 놔도 그 못하는 선수 많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네. 득점을 내줘야지만 경기가 끝나는 거니까. 제가 그거 쳐봐서 아는데 그 당시에 김현욱 투수의 그 슬라이더, 네. 뭐 사이드 핸드 되니까 이제 커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과학적으로 봤을 때 무슨 공이 떠오르냐 이랬는데 네. 그 변화구는 뜨는 느낌이 그래 있어요. 타자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데 네. 어떻게? 네. 내가 떴다는데 떴다는데. 그리고 모든 야구 선수가 타자들이 뜬다는데. 김연아 선수의 변화구는 뜬다는데 그래. 어떡할 거야? 그럼 타석에 들어가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떠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구는 대부분 배트가 지나가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위로 지나가요. 이제 그 누구지? 우리 저 SK 있을 때 박종훈 선수. 그 정대현 선수, 박종훈 그리고 김현욱 이런 투수들이 공이 살짝 변화가 딱 그래. 이렇게 떠요. 이 그래서 사이드암 언더핸드 투수들은 이 네. 변화구 그립 잡고 던질 때 이렇게 뜨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타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게 몇 년도인데 옛날에 97년도. 와. 네. 그때 당시에 그런 변화구를 던졌으니 뭐 선발로 나가도 뭐 잘 못 치겠다. 그니까요. 공도 빠르고.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저 신기록들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안호준 선수와 페디 선수 또 시즌 끝까지 지금의 좋은 페이스를 또 유지하고 또 골드글러브 투수의 골드글러브에 또 선의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두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경쟁해야지 그 승수나든지 이런 그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네. 잘
끝까지 부상 없이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그래 이런 얘기 하시네요. 무슨 얘기했냐님. 아 이렇게 또 표로 보니까 암울해지네요. 안호진 선수가 10승 투수라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도 11승 9패? 아 이거 조금만 아쉽다. 이 키움 타자들이 조금 더 안호진 선수 등판하는 날에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올 시즌 안호진 선수에게 기대되는 거는 미란다의 225탈삼진 요거 이제 기록을 깼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진 대 페디밀 최단 시간 경기 기록 가능할 때 시즌 초반 한번 붙지 않았었나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정도 붙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하나 산체스 선수 마음에 드는 게 습관 노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 높게 평가합니다. 롱런하자 킹카르도 가체스 하셨는데 이 타자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그런 타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 투수가 이 우리가 뭐 좀 뭐라 할까 쿠세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쿠세라고 하잖아요. 쟤 저거 보인다. 이거 하면은 변화구고 저거 하면 페스트볼이야. 이거를 잘 보는 선수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나 많이 봤어요, 잘. 이게 그 예전에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근육 왜 글러브 속에 이 근육이 움직이는 것만 보고 또 이게 구질을 알았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의원님? 진짜 보이나요? 조금 과장된 거고. 아, 약간 과장. 네. 나는 이제 그 투수가 그 안에 그 스포츠 티셔츠 입잖아요. 네네. 티셔츠 입는데 언더셔츠 같은 거. 네, 언더셔츠. 네. 아씨 반팔 입으면 그날은 왜 반팔 입었지? 왜요? 긴팔 입으면은 이게 이제 그립을 잡는 것 때문에 좀 달라져요. 네네네. 너클 커브나 뭐 변화구 잡을 때 그 안으로 좀 깊게 들어가거든. 네.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가 있다. 소매가. 살이 안 보여. 근데 이런 것도 있구나. 가볍게 잡으면 살이 보이거든. 네. 이런 것도 있고 글러브 보면 이제 맨 끝에 네. 모양이 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야구 중계할 때 옛날에 막 허튼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투수는 글러브 새 걸 써야 돼요. 내가 이제 예전에 한화의 그 투수 왼손 김기중 선수. 네네네. 글러브가 되게 낡았더라고. 뭐 자기가 이제 편해서 쓸 수 있는데 글러브이 낡게 되면은 그 지금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공 잡는 그립에 따라서 글러브 모양이 이러면 안 되네. 그래서 내가 그때 최원호 감독 그 대행할 때인데 네. 좀 빨리 글러브 바꾸라고 얘기해 주라고. 아. 글러브가 새 거면은 투수 그래서 뭐 제대로 공 잡을 일이 없잖아요. 투수는 뭐 수비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좀 빳빳해야 돼. 그 넓게 퍼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안에서 무슨 그립을 잡든지 잘 안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SK 투수들이 대부분 이 벨트에다가 넣고 손이 들어갔어요. 이러면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잡거나 와인드업하는 투수도 다 보여요. 야 이런 부분도 진짜 선수들이 좀 이 유심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전력 같습니다. 분석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남의 팀 전력 분석할 필요 없고 우리 팀 전력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 팀 투수가 무슨 버릇이 있는지 이거부터 해야지. 그래야지만 경기에서 이길 수 있지. 맨날 남의 거 보고 있다가 남의 다른 팀 없어 이러다가 우리 팀 좀 다 지금 뭐 치고 있는데 외양간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장무환님께서 올 시즌 LG가 50승 눈앞에서 9수 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안의원님은 현역 때 대기록을 앞두고 9수에 걸렸던 적 있으셨나요? 하셨어요. 대기록이 없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난감해. 대기록이 없는데 무슨 9수가 있어. 그래도 시즌 홈런 2자릿수 넘어갈 때 아니면 뭐 20홈런 갈 때 걸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슨 대기록이라고. 그래도 이게 좀 생각 안 나요? 아예 안 나시나 보네. 그리고 신경질 안 쓰시나 보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징크스라는 게 뭐 사람들이 이제 징크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징크스는 그냥 만약에 뭐 징크스 나 이거 먹었더니 야구가 안 되네 이러면 매일 먹으면 돼요. 그럼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징크스를 깨는 거. 그래. 이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는 또 없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안경현 피셜 대기록 없어서 구수 없어 시청자들 충격 민천아. 대기록 없는 안쌤 꾸준함에 대명사. 이게 위원님 또 꾸준한 그 비결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하다 살짝 떨어지면은 저 선수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만하게 계속 쭉 가면은 꾸준하구나. 이게 선수 욕심에는 나 진짜 확 한번 뜨고 싶은데 그래.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 이게 꾸준한 게 아니라
안 된 거예요. 그냥. 아, 대기록 없이도 레전드로 평가받는 게 더 대단합니다, 위원님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 어디 뭐 인스타그램 뭐 SNS 하다가 그 기록 봤어요. 이제 역대 이루수 통산 WAR 그 랭킹에 위원님이 상위권에 또 계시더라고요. 이루수에서 또 내가 꾸준히 이제 또 그 활약하시는 거죠. 네. 야구하면서 후회되는 게 네. 그 연속 경기 무실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 연습 경기 무실책. 네. 네. 아 그런데 거의 이제 후반쯤에 실책을 안 하니까 네. 건방졌었죠. 아, 건방지게 수비하다가 그냥 초등학생도 잡는 건데 아쉽네. 이거 떨어뜨렸거든요. 예, 예. 아 그 바람에 기록을 못 세웠어. 아, 아쉽다. 그건 아쉽다. 역대 이루수 WAR 안경현 위원님이 6위입니다. 6위. 높으시죠? 역대 6위요. 역대 6위. 역대 6위. 위에 있는 선수들 보면 뭐 정근우 선수, 뭐 안치홍 선수, 김성래 선수, 박정태, 박민우 다 쟁쟁한 선수들거든요. 위원님 꾸준하게 이렇게 또 쌓아주셨으니까. 내가 저기 정말 그 대단한 선수 정근우. 정근우 선수 진짜 대단하죠. 네. 정근우 선수 혼자 유일하게 지금 50을 넘었으니까 진짜 대단한 역대. 그리고 이제 안치홍 선수가 과연 이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네. 수치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네. 저 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니까요. 안치홍 선수도 지금 11을 더 쌓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죠. 위원님 뭐, 난 대기록도 없었고, 그냥 이제 쭉 이 정도로 했다. 이 정도로 롱런 하셨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역대 6위에 또 이름 올리고 계시다라는 거, 대단한 선수셨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다못해 뭐 병살 때 1등도 계속 했었는데. 뭐. 홍성원 선수가 또 깰 때까지. 그렇죠.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기록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오래 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오래 했으니까 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지금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00분 가까이 또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는 그래도 꽤나 많습니다. 227분께서 눌러주셨는데. 네,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은 너무 수동적이야. 눌러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눌러? 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그러면 안 부탁드리도록 돼요.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할 때 누르고 시작할 때 누르고 귀찮으니까. 도중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있으면 도중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눌러달라고 또 채팅창에서 이렇게 동료도 해주시고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삼성 라이온즈 위닝 시리즈를 거두게 됐는데요. 중심 역시 구자욱 선수가 있었습니다. 구자욱 선수의 맹타에 힘입어서 SSG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또 거두게 됐는데, 삼성은 어제 구자욱 선수 홈런 포함 3안타 4타점 맹타를 휘두르면서 6대5로 한 점차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우규민 선수도 통산 100홀드를 달성하게 됐는데, 구자욱 선수가 어제 경기 3회 때 2대2 동점 상황에서 김광현 선수 상대 5월 홈런을 또 때려냈죠. 68일 만에 또 홈런을 때려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6회 때도 4대4 동점 상황에서 1사 말루 백승건 선수를 상대로 결승 2타점 적시타를 때려냈는데요. 어제 경기에서 시즌 첫 4타점 경기를 또 만들어냈고, 박진만 감독도 이 얘기했습니다. 구자욱이 있고 없고는 확실히 다르다. 복귀 후의 성적도 13경기 타율 4할 1푼 3리 1홈런에 19안타 9타점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구자욱 선수가 돌아오고 나서 삼성 타선이 그나마 조금 이제 힘을 좀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구자욱 선수 욕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맞아요, 네. 3안타 1홈런 4타점 뭐 열흘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쳐줘야 되는 선수인데 그동안은 거기에 부응을 못했고, 삼성 그 야구장의 특성상 구자욱 선수가 한 2번 정도 20홈런 넘었을 거야. 아마. 맞아요, 네. 근데 그 20홈런이 지금 계속 좀 나와줘야 돼요.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장타. 예, 그래야지 삼성이 조금 살아나고 그러지. 그렇지 못하면은 삼성이 계속 힘들거든요. 네. 좀 삼성에서 그래도 나갔을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선수가 구자욱 선수인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20홈런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빨리 계속 이 정도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구자욱 선수가 이 존재감, 이 타선에서의 존재감이 이 팀 타선에서 한 선수가 빠지고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이런 이 구자욱 선수급 같은 선수들 상대 마운드에서 상대할 때는 좀 버겁다. 다음 선수와 승부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들 것 같거든요. 그 경기 전에 정황판 보면은 누가 하나 빠지면은 아유 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황판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느낀 그런 느낌은 감상?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때는 삼성이 제일 잘했으니까 네네. 삼성 그 라인업 보면은 정황판에 너무 꽉 찼다. 이 부분이 쟁쟁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구자욱 선수가 3번 타자라고 쳤을 때 네. 이 구자욱 선수가 없으면 타율 하나씩 다 밀려요. 밀리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은 되게 허전해 보이죠. 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또 허접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쉽게 보고 들어온다고요. 그 이름이 있는 것과 그 이름이 라인업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큰 선수들이 또 네. 존재감이 또 존재한다라는 거. 뭐 어떨 때는 진짜 인상만 쓰고 있어도 볼래 나가고 뭐 그럴 때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좋은 타자라는 뜻일 텐데 사실 그동안 이 구자욱 선수가 빠져있을 때 삼성 타선이 좀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삼성도 좀 구자욱 선수의 복귀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좀 잡았을지 아니 좀 탈꼴찌가 가능할지 지금 5경기 차거든요. 키움과도 9위 키움과도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구자욱 선수가 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어렵다. 어렵다. 네.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게 피렐라도 좀 어떻게 안 되나 찬스가 오면 못 치네. 뭐 적토마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혼자만 잘 쳐가지고는 사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도 6점 정말 오랜만에 냈지만 6점 중에 4타점을 또 구자욱 선수 혼자 내줬다는 거. 타선에서 너무 좀 이 비중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좀 나머지 선수들도 짐을 같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들고 싶죠. 안 돼서 그렇지. 안 돼서 그런 거지. 아유 뭐 다 들고 싶죠. 네. 근데 뭐 그게 실력이라는 게 갑자기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구자욱이 있으니까 중심 타선 무게감이 생기잖아요. 구자욱 없던 6월에는 3번에 이재현, 김현준, 심지어는 강한울도 중심 타선 하는 거 보면 화가 치밀었다. 세라피모님 얘기하셨고 구자욱도 살아나니 오재일도 얼른 와서 삼성 타선에 힘을 좀 보태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삼성이 반등해야 리그 전체 순위의 텐션감이 좀 달라질 듯 이게 너무 순위가 처져 있을 때에는 좀 경기 보기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라와야 되겠죠. 삼성 같은 경우도 네. 결국엔 뭐 선수도 뭐 구성도 좋아져야 되고. 근데 뭐 감독 입장에서 지금 지난 시즌 뭐 끝나고 이제 그 캠프 기간에 연습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즌 중에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안 되면 많이 해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예. 뭐 돈 준다고 갑자기 없는 실력이 나오진 않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두산이 예전에 잘했던 게 네. 연습 경기 끝나면 다 연습하고 갔어요. 자, 감독이 문 잠궈놓지 않으면은 여름에 힘들어서 체력 떨어진다 문 잠가 버렸다니까 연습장을. 연습하지 말고 훈련하지 네. 말고 그냥 푹 쉬라고. 네. 근데 연습을 해요 그렇게. 그게 팀 문화거든. 네. 문화가 생긴 거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구나. 한두 명 내려가다가 점점 그냥 가기 민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 선배가 하는데 너는 뭐 안 해? 뭐 이런 분위기가 네. 이제 아름아름 이제 생기는 거다. 그런 문화가 생겨야 돼요. 그런 팀 문화 없는 팀은 잘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삼성도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해야죠.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삼성의 또 다른 승리 주역이라고 한다면 최지강 선수 있겠죠. 지난달에 이제 상무 전역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승리를 또 거두게 됐고 우기민 선수도 역대 16번째 100홀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이 지금 7월 성적이 7승 8패 4할 6분 7리 물론 이제 5할 승률은 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4월에 12승 12패 5할 승률로 시작을 했죠. 그때 이후로 가장 좋은 성적이기는 합니다. 7월 들어서 서서히 상승한다. 이게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름에는 삼성이 강하다. 이게 옛날에는 이게 통용되는 이제 얘기였는데 올 시즌에도 과연 이제 여름에 반등할 수 있을지 이게 여름성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대구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위원님도 예전에 좀 원정 가셨을 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딱 내리면 그 단적인 예로 네 그 대구 옛날에 그 시민 운동장이었죠. 맞아요, 네. 거기 인조잔디였거든. 네. 허리 아픈데 거기서 그 스트레칭 안 하고 누워 있었더니 낫더라고. 너무 뜨거워서 그라운드가 너무 뜨거워서 누워 있는데 누워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고 사우나 있는 것처럼. 야 찜질방이 따로 없다. 그리고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되게 허리 아팠는데. 네. 뜨끈하게 지져주니까 네. 이런 이제 또 좋은 효과도 있긴 해. 진짜 웃기네. 그만큼 예전에 날씨가 더웠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 시민구장일 때는 제가 이제 그 얘기도 또 들었어요. 이제 경기할 때 햇볕이 원정 다가웃으로 막 이렇게 내리쬐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 잘했어요. 네. 6시 반 경기잖아요. 네. 6시 반 되면은 1회 1루수하고 내야수들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 나 원바운드 던진다? 왜냐면 노바운드 던지면은 그 햇빛 때문에 안 안 보여요. 보이니까. 그 원바운드 던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음. 그 태양 그 위치가 그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홈팀이 1루를 써요. 1루를 쓰는 게 이제 그 타자들 보기도 편하거든요. 네. 근데 3루 쓴 이유가 햇빛 때문에. 햇빛 때문에.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래 저도 얘기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 여름 맞이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그 스포츠하기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태백이에요. 태백? 네. 시원해서 여기보다 10도
밑에. 아. 그때는 12도. 여름 스포츠. 아, 예. 그럼 태백에 구장 하나 지을까요? 어떻게 가요, 근데? 차 타고 가야지. 차 타고 접근성이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또 오늘의 픽 저희 경기 롯데 대 기아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첫 득점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한번 좀 이제 선정을 해봤는데요. 오늘의 선발 투수는 박세영 선수 그리고 이제 이의리 선수가 나옵니다. 박세영 선수는 4승 4패 3.18의 평균 자책점, 이의리 선수는 7승 5패 3.82의 평균 자책점인데 이 첫 득점 과연 어떤 팀, 어느 선수가 또 기록을 하게 될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선수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변수? 어떤 변수요? 이리 선수가 긁히는 날은 이게 못 치잖아요. 출루를 못하죠 아예. 그죠? 근데 네. 이리 선수가 또 볼넷이 여기 볼넷이 많지. 이 볼넷이 네.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롯데 1번 타자가 혹시 첫 득점이 롯데 될 수 1번 타자. 네. 첫 득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럼 윤동희 선수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요, 그죠? 네. 네. 윤동희 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동희 선수를 찍으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구드럼 선수가 어제 경기에 또 안타 치고 볼넷 하고 해가지고 이제 멀티 출루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아직 몇 경기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타격감이 좀 올라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1번이냐 2번이냐 요 차이잖아요. 구드럼 선수가 나와가지고 또 이제 뭐 또 불러들여주면 또 오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리 선수 긁히면 사실 이럴 때 출루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긁히면 안 되는 건데 안 긁힌 날은 볼넷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기 윤동희 선수한테 한번 걸어봤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기아에서 한번 좀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역시 뭐 최원준 선수 아니면 김도영 선수일 텐데 어렵네, 어려워. 김도영 선수 가겠습니다. 저는 김도영 선수. 네. 내 생각에는 저기 오늘 박세웅 선수라 박세웅 선수 변하고는 최원준 선수 괜찮을 것 같은데. 최원준 선수도 잘 맞을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저희 라이브 이후에 올라가는 이벤트 이 샵 해시태그 이제 이벤트 달린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추첨 통해서 또 이제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또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나무님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 또 이제 댓글 살짝 또 소화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쭉쭉 볼까요? 포수가 김태군 선수니까 볼넷도 좀 줄 듯 이의리승 봅니다 하셨는데 이게 제구가 안 되는 선수가 포수 바뀌었다고 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 설마요. 설마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위원님은? 근데 이제 제구가 좋은 선수가 경기 운영이 바뀔 수는 있는데 스트라이크가 안 들어갔을 때 포수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가운데에 놓고 던지라고 하기가 사실 포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건 그렇잖아요. 있어요. 네. 유독 그 편한 포수가 뭐냐면은 가운데 앉아주는 포수가 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구가 안 되는데 자꾸 코스로 쏠리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제구 잡기 쉽지 않아요. 음. 가운데 좀 편하게 앉아주는 포수가 좋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김태군 선수가 포수 앉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죠. 그런 부분. 네. 단연 계약 4년 기준으로 또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도기장님 삼성대 키운 3연전 얘기해주세요. 뭘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오늘 멸망전이라고 시리즈 예측 좀 해주십시오 하셨는데, 홈이 어디지? 어디 보자. 홈이 또 고척이구나. 어떻게 보세요? 요 3연전? 일단은 안호진 선수는 일단 좀 피했고, 지금 뭐 타선에 이정우 선수도 좀 없는 상황이긴 하고, 삼성에게는 꽤나 좀 유리한 그 시리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봐야 뭐 저 승차 하나 정도? 네. 수입은 힘들거든요. 1승 2패. 네, 둘 다 수입은 2승 1패. 두 팀 다 그러니까 9위, 10위 내려갈 정도면 수입은 보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 이게 1위 팀이랑 뭐 최하위 팀 이렇게 붙으면 수입이 나오기가 쉽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 예전에 않겠다. 해보니까 그 성적이 안 좋아서 하위권에 있을 때는 네.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전력이 그렇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수입이 안 돼요. 전력이 전력상.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는 뜻이죠. 뭐 시즌 초반에 어떻게 뭐 대진 잘 잡고 네. 그 로테이션 잘 잡으면 뭐 수입도 되는데 누적 지금 성적이잖아요. 네. 누적 성적이 지금 9, 20이면은 그 수입이 안 되죠. 그래. 그리고 이제 잠실 LG 두산 경기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데, 두산은 이제 알칸타라 선수 나오고 LG는 이제 켈리 선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켈리 선수가 최근에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LG는 어쨌든 연패를 또 끊어냈고,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승 행진이 끊기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연승 연패를 떠나서 그 같은 야구장을 쓰는 그 라이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즌 전체 그 승패도 되게 중요해요. 승률도 두 팀 간에. 그것도 나중에 막 그 팬들끼리도 싸우고 얘기하죠, 되고, 그죠? 예, 네. 그 선수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그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팀 그 두 팀의 전체적인 그 승패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아직 LG가 높지 않나? LG가 높죠, 그렇죠. 그쵸. LG 1등인데. 아, 기세. 양팀 네. 그 상대전적 모르겠네. 아는 분 계시면 최근 몇 년 계속 좀 LG가 높지 않나요? LG가 잘하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두산이 오늘 뭐 선발 투수 매치업에 있어서는 좀 앞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경기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경기입니다. 두산에 내가 17년 있었나? 네. 한 8년 9년 밟히다가 네. 8년 9년 또 올라가고 있어. 아, 그래. 이게 두산이 사실은 제가 야구 열심히 봤을 때 한 2007년 뭐 2008년 뭐 요때부터 사실 계속 두산이 좀 앞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LG 암흑기기도 그러니까 했었고.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까지 LG가 앞섰고 2001년부터 사실 변하기 시작했어요. 맞네. 그래서 이제 두산이 좀 앞섰고. 올 시즌에 잠실 라이벌 5승 2패로 LG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과연 이거 어떻게 또 끝이 나게 될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이렇게 또 안경현 위원님과 함께 50분 방송 저희가 소화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 채팅 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도 사이사이에 좋아요 좀 눌러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더니 와우, 좋아요는 그래도 저희가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도 300개 또 돌파를 했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3할이네 3할. 네, 3할이네요. 타율. 그죠? 좋아요. 타율 3할. 어쨌든 뭐 저희는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주말 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오늘은 뭐 안 줘요? 오늘 뭘 줘요? 아쿠아픽 있고. 아까 퍽 드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다른 거 뭘 줘요? 그때는 뭐 오징어도 주고 막. 저희 PPL 받아와야죠. PPL. 받아와야죠. 무슨 말씀 하시나 했네. 주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보고 그러지. PPL 저희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PPL 좀 많이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 줘도 되는데 네. 그 저기 이거 보시는 분들 네. 뭐 좀 드리고 그래야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 PPL 또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